안녕하십니까. 건축 클리닉입니다. 어, 이제 아파트 같은 곳에서 살다가 개인주택에서 살고 싶은 욕망에 땅을 사고 터를 닦고 집을 짓고 이러다 보면 하자 없는 집을 짓고 싶고 좋은 집을 짓고 싶고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이런 집을 짓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욕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선택을 해서 어떤 업체를 선택을 해서 공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어떤 정보가 없으면 집을 지어놓고 상당히 후회하거나 다음에 집 질 때는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이런 좀 막연한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설계를 짜야 될 것이고, 자, 설계가 짜진 다음에는 이제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견적을 빼러 오거나 이제 일을 하겠다고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집을 지어놓은 집이 있다면 일러달라고 하고, 그 집에 지어놓은 집을 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소개를 해주려고 앉는다든지 그냥 그림으로 이게 내가 진 집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 어느 집에 뭐 연락처를 달라고 하든지, 자신 있으면, 당신이 지은 집이 자신이 있으면 연락처를 다 내놔라. 내가 가서 보고 참 집 지은 것이 참 편하게 잘 지었다든지 잘 지었다고 판단되면 내가 당신에게 일을 맡기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대부분의 그 인테리어 업자들이나 건축업자들이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지은 집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집을 짓고 나서 그 수년 후에 집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잘 쓰고 있는지, 하자는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잘 이 관리를 못 해주는 게 현실이에요. 대부분 건축업자들은 집을 짓고 그 집을 떠나서 1, 2년 지나면 그 집을 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집을 지러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어진 집을 가서 방문을 해서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전화가 오더라도 그 전화를 회피하든지, 안 그러면 전화번호 바꿔버리든지,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집 짓는 업자를 선택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디다가 어떻게 집을 지었고 현재 살고 있는 그 분들이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걸 잘 보셔가지고 집을 지셔야만이 피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자 보수 일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하자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하자가 나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자가 안 생기고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하자 없이 살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캐치하고는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어느 부분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방수계통이나 배관계통이나 무슨 환기계통, 단열계통, 이런 것들을, 난방계통 이런 계통을 제가 설명을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의뢰하더라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이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겸해서 집을 짓는 일까지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제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집을 짓기도 했지만 지금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 하자보수에 대한 그 매력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수입이 건축에 대한, 건축을 짓는 그 비용과
그 수입에 대한 것이 월등하게 하자보 쪽에서 높기 때문에 지금은 집 짓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집을 짓거나 부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또 하자보수 일을 이렇게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집을 잘 질 수 있고 또 어떻게 공사업자를 잘 관리하면 하자 없이 집을 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수가 일이 끝났다 그러면 철근이 들어가고, 철근 들어간 다음에 콘크리트를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건축업자들은 건축 현장에서는 그거를 시간대별로 계속 이어서 집을 짓습니다. 목수일 끝나면 이내 그 뒤 붙어서 뭐 철근을 하고, 철근이 끝나면 뭐 공구리를 치든지 뭐 전기 작업을 하든지 수도 배관을 하든지 이럽니다. 하지만 이 큰 업체나 이런 그 대기업들이 공사하는 곳에 가보면 한 공정이 끝나면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검사가 완료가 되면 다음 공정으로 또 이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자율을 없앨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고, 검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뭔가를 은폐하거나 그냥 속이고 작업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좀 단점도 있겠죠. 공사 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지출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상식을 통해서 건축업자를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더 조언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사비를 100% 주는 것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그 집을 지으신 분들이 공사비를 거의 80, 90% 내지는 100%로 지급을 하고 하자보수 처리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애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빌라나 그런 뭐 연립 같은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비를 그 시군구청에 이렇게 묶어 놓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찾아가게 하는 그런 법들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 비용을 통해서 하자보수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지금은 또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개인 집들은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개인주택을 짓다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 큰 회사가 아니고 이 조그만 회사들을 통해서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회사들은 1억의 집을 짓는데 1,000만 원의 부가세를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업자들은 그 부가세 없이도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말 그대로 돈 1,000만 원 아끼자고 1억짜리 집을 져가면서 나중에 굉장히 애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업자가 작업한 집들을 방문을 해서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하자가 안 나게 잘했는지, 그분들이 얼마나 잘 활용해서 집에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미리 가서 방문을 해서 보고 이렇게 캐치를 해서 내 집을 짓는데도 이분이면 충분히 내 집을 잘 지어주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업체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